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역대의 혁혁한 공을 세운 진나라 왕들 중에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 그러니까 진시황의 조상들이죠. 그 중에서도 25대 군주 진나라 효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나라 효공은 진나라 25대 군주면서 이 사람이 그 진나라 어, 그 기원전 381년에 태어나서 338년까지 죽기는 일찍 죽었네요. 뭐 한 그 43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43살에 병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위는 기원전 361년부터 338년까지 20살에 즉위를 해서 거의 한 24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진효공이 인재를 중시하고 국력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이 진효공의 뚜렷한 성과 중에 하나는 외국인인 위나라 사람인 상앙을 중용을 해서 이 사람이 변법을 시행하면서 진나라가 약소국에서 상당히 급속히 국력이 신장된 강대국으로 변하게 만든 왕이 진효공입니다. 당시가 이제 기원전 한 350년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항을 중용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59년과 기원전 35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변법을 시행하면서 진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50년 함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초강국인 위나라를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위나라가 생긴 게 기원전 403년이니까 요 당시 그러니까 전국 시대가 시작된 게 403년. 그러니까 전국 시대 시작된 지 한 50년밖에 안 된 기원전 350년에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위나라를 공격해서 승리를 하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다른 다섯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위나라를 공격을 해서 위나라의 안읍을 점령을 하고 낙수의 동쪽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의 동진 정책으로 인해서 위나라는 수도를 하동의 안읍에서부터 동쪽에 대량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효공은 널리 인재를 구했고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를 했으면서 법치주의를 시행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근본은 생산력과 군사력이 강성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효공의 아들이 바로 진나라의 그 해문왕이 되겠습니다. 해문왕이 되겠고 진나라 효공이 중요한 상황은 누구냐면은 기원전 395년부터 기원전 338년까지 뭐 37살에 아니죠. 57세에 죽었네요. 57세에 죽었는데 원래 위나라 사람인데 이제 진나라에 와서 진시황이 진나라에 와서 진효공 밑에서 법과 사상을 펼치고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거열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형벌을 만들었는데 법칙이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57살 때 자신도 거열형에 처해서 자신도 거열형으로 죽습니다. 공손왕 원래 이름은 공손왕인데 위나라일 때 이쪽에 그 진나라에 와서 상나라 땅을 본봉을 받아서 공손왕에서 상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변법을 시행 개혁을 했고 오가작통법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집이 서로 감시하는 오가작통법을 창시했고 노예제도의 부분적인 폐지를 주장했으며 결국에는 승진을 해서 총리직인 대량조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개혁을 하고 군현제를 실시를 하고 귀족의 권력을 축소를 하고 법 제도를 정비를 했으며 유물론적 사상에 입각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인력이나 생산력을 기준으로 해서만 발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꿈꾸지 말라
돼 있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했으며 중앙집권화를 하며 소득 분배에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상본론을 강하게 주장을 해서 상과 벌을 명확하게 하며 계획 경제를 수립을 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군공 수작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공 수작제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우면은 마땅한 직위를 내려야 된다 하는 군공 수작제에서 사람들의 그 성취 동기를 유발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변법을 시행을 할 때 기득권층의 반대가 많기는 많았습니다. 이때 맹씨, 서씨, 백씨 이런 부족들, 그다음에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태사, 감룡하고 두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상황 이 상황은 진효공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변법을 실행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진효공이 그 기원전 338년에 죽은 다음에 44살의 병으로 죽은 다음에 즉위를 한 게 그의 아들인 그 진의 해문왕입니다. 해문왕. 해문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때 그 해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태자였겠죠. 태자 영사였습니다. 이 태자 영사였을 때 무슨 뭐 법을 어겼다 해서 이 태자의 그 스승 뭐 코를 뱉는지 뭐 문신을 새겼는지 하는 벌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 태자인 영사가 그 다음에 왕이 된 해문왕이 이 상황한테 그 원한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효공이 죽은 후에 즉위한 해문왕이 그 반대파들의 이제 그 상황을 치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기득권을 이제 그 작살 내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파의 탄핵을 빌미로 삼아서 상황을 처벌하라고 그랬더니 상황이 눈치를 채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결국에는 그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돼 있고, 이 죽은 시체를 해문왕이 잔혹하게도 거열령에 처해버립니다. 이제 다시 이 시체 꺼내가지고 다 저기 찢어 죽여, 다시 한번 죽여봐, 이렇게 해서 상황은 뭐 역사에는 이름이 남았지만은 이른 나이에 뭐 57세의 나이에 저기 수명을 못 누리고 그 거열령에 처해지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감사합니다.